때는 조선 중기,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마을에 박진우라는 28의 젊은 행상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지게에 온갖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누비며 장사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청년이었습니다. 진우의 초가집에는 23살의 아리따운 아내 이서연이 있었습니다. 옥처럼 흰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을 가진 서연은 그 미모가 마을에 자자했습니다. 진우는 이런 아내를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그녀가 고생 없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매일 60문씩은 꼭 벌어다 줄 터이니 당신은 그저 집에서 편히 쉬고 있기만 하시오. 어느 볕이 따가운 여름날 아침, 진우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메고 도성으로 물건을 떼러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바늘과 실, 그릇, 호미 같은 농기구들을 지게가 휘어지도록 가득 채운 후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온하던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콩알만 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갑자기 웬 비람. 물건들이 젖으면 큰일인데. 진우는 서둘러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침 지나던 길은 높고 험하기로 소문난 천마산 기슭이었습니다. 평소 이 길을 자주 오갔던 진우는 비를 피할 만한 동굴이 어디쯤 있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리자 진우는 재빨리 사너리의 커다란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한숨 돌리려는데 밖에서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천둥번개에 놀란 산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본래 심성이 착해 남 돕기를 좋아했던 진우는 미물이라도 그 모습이 안쓰러워 동굴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리들 오너라. 비를 피하려면 이 동굴로 들어오너라. 신기하게도 원숭이 몇 마리가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나무에서 뛰어내려 동굴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토끼나 노루 같은 작은 짐승들은 여전히 빗속에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냐. 어서 이리로 오라니까. 진우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였습니다. 쿠르릉 쾅.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동굴에서 50걸음쯤 떨어진 커다란 소나무에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나무가 허리가 부러지며 쓰러지는데 그 아래에서 회색여우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런. 저러다 깔리겠다. 진우는 그 여우를 향해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서. 하지만 여우는 공포에 질렸는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연신 천둥이 울리고 있어 언제 또 벼락이 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저 가엾은 것이 목숨을 잃겠구나.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속으로 뛰어나가 그 회색 여우를 품에 안고 동굴로 달려왔습니다. 동굴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요란한 벼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여우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 둘 다 변을 당했을 게야.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우를 바닥에 내려놓자 신기하게도 여우는 진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천둥번개도 멎고 비도 그쳤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길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리를 주무르며 일어나 다시 지게를 짊어지려 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가봐야겠구나. 어서 장사를 마쳐야지. 바로 그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누구시오? 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굴 깊은 곳 바위에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긴 수염을 늘어뜨린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아 진우는 저도 모르게 몸을 낮췄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터라 진우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젊은이, 산에 물이 불어나 길이 험한데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길이 이리 위험해 보이는데 굳이 지금 길을 나서야만 하겠는가? 진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 몸이라서요. 비 때문에 이미 시간을 많이 지체하여 더 늦으면 아니 됩니다. 물건이야 내일 팔아도 되는 것을 무엇이 그리 급하단 말인가?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물론 내일 팔아도 되겠지만 제가 아내에게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 60문씩은 꼭 벌어다 주겠다고 말입니다. 제 아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거든요. 노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매일 그리 땀 흘려 일하는 까닭이 오직 아내를 위해서라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진우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일이 좋은 사람이 자신을 아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야.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우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말을 의심치 말고 대답해보게. 자네가 밤늦게 지쳐 돌아갈 때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던가?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내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럼 자네가 벗어놓은 흙투성이 옷은 누가 빨아주는가? 그것도 제가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노인이 다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요리도, 빨래도, 돈벌이도 하지 않는 부인을 위해 그리 헌신하는 까닭이 대체 무엇인가? 곧 아이를 낳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여쁜 아들딸을 낳아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고 싶거든요. 그러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조용히 가서 보게나. 자네가 그리 애지중지하는 그 여인이 과연 자네의 사람인지 말이야.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3개를 꺼내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간직하게. 허나 절대 미리 열어보지 말고 정녕 어려운 일이 생겨 도저히 방도가 없을 때만 하나씩 열어보게. 그리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이 작은 주머니에 정말 그런 힘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의심 말고 내 말대로 하게.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게나. 노인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노인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게를 동굴 안쪽에 숨겨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의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진우의 집 굴뚝은 싸늘했습니다. 대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잠을 자는 것인가? 진우는 품에서 뒷문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다가가는데 창문 틈으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까 그 폭우에 내 서방이 흠뻑 젖었을 텐데 참 불쌍하구나. 그러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에 젖는 게 대수인가요? 차라리 벼락이나 맞아 죽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아내 서연이 같은 마을의 사냥꾼 강태식과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태식은 마을에서 힘이 세기로 유명한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진우는 치솟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진우는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대낮부터 이런 망측한 짓을 하다니.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태식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던 진우는 태식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식은 쓰러진 진우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 못난 놈아. 그렇지 않으면 내 놈목을 부러뜨려 버릴 테다. 무슨 소리냐? 내 아내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 당장 관아에 고하겠다. 태식이 더욱 세게 발로 밟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상황에 신고를 해. 이런 고집쟁이는 살려둘 수 없겠구나. 죽어라. 바로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써라. 어서 비단 주머니를. 진우는 재빨리 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색 털 한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구해준 그 여우의 털인 듯 했습니다. 이런 털 하나가 무슨 소용이? 진우가 의아해하는 순간 털에서 눈부신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장사꾼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힘이 솟아났습니다. 진우가 살짝 힘을 주자 그를 짓누르던 태식이 종잇장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진우는 기운차게 일어나 이번에는 태식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내 놈이 벌을 받을 차례다. 태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자신을 누르는 것을 느끼자 겁에 질려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 마누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랬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럼 내 아내가 먼저 너를 유혹했다는 말이냐? 진우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태식은 살기 위해 서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서연은 오히려 태식이 협박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이 모두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밧줄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태식이 눈물로 빌며 용서를 구하자 본래 마음이 약했던 진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당신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특히 서연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우는 것을 보자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또다시 그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진우는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역시 회색 털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 털이 순식간에 두 글자로 변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분명한 글자였습니다. 진우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함께 살 수는 없겠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던 진우가 당연히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보,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로 진우는 마을의 김훈장을 찾아가 이혼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은 이혼서를 받고도 끝까지 버텼지만 마을 어른들이 나서서 꾸짖자 결국 울면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혼당한 서연은 뻔뻔하게 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당신이 책임져요. 같이 사는 게 소원이라면서요. 하지만 태식은 진우의 이상한 힘이 두려웠고 이미 서연에게 질려버린 뒤였습니다.
나는 그저 한때 재미로 그랬을 뿐이다. 간통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나. 태식은 냉정하게 서연을 거절했습니다. 갈 곳 없어진 서연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조차 딸의 행실에 크게 실망하여 외면했습니다. 한편 큰일을 겪은 진우는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바랐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어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살아서 무엇 하나. 혼자 남아 무엇을 하며 살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진우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비단 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 그 아래에는 너는 좋은 사람이니 필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진우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래. 이런 일로 내 귀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오히려 나쁜 사람과 헤어진 것이 다행이야. 진우는 그제야 노인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며칠 후 오랜만에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진우는 누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땀이 등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오랜만에 힘찬 목소리로 물건을 팔고 다녔습니다. 바늘 사려, 실 사려.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어. 한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대문이 열리며 단정한 모습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저, 총각. 혹시 가죽신 밑창을 꿰맬 큰 바늘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요. 고개를 들어보니 누리마을에서 어질다고 소문난 젊은 과부 한은채였습니다. 26의 은채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2살배기 딸 미나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번 재혼을 권했지만 은채는 시어머니와 딸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남자가 아니면 재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3년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그녀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늘 마음 한편으로 그녀를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은채에게서 바늘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늘 하나 가지고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물건 사실 때 함께 계산하시지요. 어찌 그럴 수 있나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값은 치러야지요. 은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살짝 붉어진 그녀의 얼굴이 복숭아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진우가 지게를 지고 돌아서려는데 은채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날이 너무 더우니 집에 들어와 시원한 물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진우는 의아했지만 은채가 간절히 권하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다른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제가 혹 폐가 되지는 않을는지요. 괜찮습니다. 어머님과 딸아이는 아침 일찍 친정에 가셨습니다. 은채는 진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진우는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혹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우선 차부터 드세요. 은채가 찻잔을 진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채가 손가락으로 찻상에 물을 묻혀 무언가를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찻잔을 들어 입에 대려는 척하자 찻상에 물로 쓰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독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진우가 깜짝 놀라 은채를 보자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참 좋은 차군요. 진우는 차를 마시는 척하다가 일부러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찻상에 머리를 박고 쓰러진 척했습니다. 총각.
총각. 정신 차리세요. 은채가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그를 흔들었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큰 덩치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강태식이었습니다. 잘했다. 약속대로 오늘 밤 내년에 딸과 시어미는 풀어주마. 태식은 진우에게 당한 것을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채의 딸과 시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진우에게 독이 든 차를 먹이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태식이 방심한 틈을 타 진우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의 몸에는 여전히 그 신비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놈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 진우는 엄청난 힘으로 태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식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제압당했습니다. 진우는 태식을 밧줄로 꽁꽁 묶은 뒤 은채에게 가족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은채 부인, 어머님과 따님은 어디 계십니까? 뒷간 옆헛간에 묶여 계십니다. 진우는 급히 달려가 두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어린 미나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총각. 우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태식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관아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인지를 잡고 협박한 죄, 살인 미수죄, 그리고 이전의 간통죄까지 더해져 태식은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진우와 은채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은채의 착한 마음씨와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은채의 집을 찾아가 시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우를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은인이 오셨구려. 어서 들어오게. 그날 저녁, 진우는 은채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미나도 진우를 잘 따랐습니다. 아저씨, 나쁜 아저씨 물리쳐줘서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가정의 모습에 진우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우를 유심히 보더니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저 총각이 우리 집 사위가 되면 어떻겠느냐? 시어머니는 진우에게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총각, 혹 혼인할 생각은 없는가? 우리 은채가 어떤가? 내가 보기에 자네 둘은 천생연분일세. 그 후로 진우는 자주 은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진우는 용기를 내어 은채에게 고백했습니다. 은채 씨,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할머님과 미나도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듬해 봄, 진우와 은채는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진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신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진우는 미나를 친딸처럼 아꼈고 늙은 시어머니도 정성껏 모셨습니다. 미나야, 아비가 예쁜 옷 사줄게. 정말요, 아버지? 은채는 진우를 위해 매일 정성껏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진우가 장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며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 이리 앉으세요. 진우는 은채와 함께 살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 완전한 가정을 갖게 해주어서. 반면 서연은 친정에서 쫓겨난 후 재혼을 시도했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아내로 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을 외곽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쓸쓸하게 늙어갔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진우와 은채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장 금실 좋은 부부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진우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진우는 신비한 노인과 비단 주머니를 통해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 진실한 행복을 찾았고 서로를 아끼며